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부부의 새내긴 30대 사람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상견례의 떨림과 긴장, 그 기분을 알고 계시죠? 뭔가 더 잘했어야 했나 싶은 후회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반반인 가운데에서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시어머니께 농락을 당했다가 결국 결혼을 했고, 결국 엿 제대로 먹인 사연을 공유해드리려 해요. 저와 남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강사 커플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은 함께 근무를 했던 어느 한 대형 학원이었어요. 그곳의 원장님은 오랫동안 싱글이셨는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내에서 연애를 하거나 커플이 생기는 꼴을 절대로 가만 보지 못하셨었어요. 실제로 비밀 연애를 해서 선생님만 아는 사이 커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선생님들이 계셨었고, 원장님이 사내 왕따를 조장해서 거의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다가 결국 수업 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겉돌다 그만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저도 쉽사리 원장님 말씀에 거역하려 하는 생각을 못했었고, 무조건 학원 규칙에 복종하면서 나는 내 커리어만 잘 쌓는 선생이 되고자 다짐을 해왔었죠. 연애를 했어도 학원 밖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어쩌다 연애를 해왔고, 연애를 해도 일이 너무 바쁘고 1년 내내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저는 학원에서 계속 학생들 강의하고 참석하고 상담하다 새벽이면 퇴근을 하는 직업이었던지라 연애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짜를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다가 30 되던 그 해에 제 심경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 내에서 동료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어떻게 서로 눈이 맞고 사랑에 빠지는지는 하늘만 아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알게 되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을 다잡고 일하던 저조차도 정말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날도 아주 평범하게 출근했는데 웬 처음 보는 선생님께서 제 대각선 방향의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만둔 선생이 계시지도 않았고 새로운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게 없었던지라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원장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새로운 선생님을 고용했다며 무슨 대학 출신의 무슨 전공, 나이는 몇이고 강남 상구에서 알아주는 과외 선생님이셨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볼 법한 대답들을 모두 대신해 주셨어요. 그 바람에 일부는 20대 초반처럼 생겼는데 벌써 내일 모레 서른이라며 저보다 3살 어렸던 남편의 외모에 놀라있고, 저는 저대로 절 자꾸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던 남편과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꼈었죠. 그땐 그게 좋아하는 감정의 시작인 줄도 몰랐고, 그냥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와 눈이 마주칠까 싶어서 나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제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렇게 한동안도 계속 마주치면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저희 두 사람이 아주 완전히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려 차에 타려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출근길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점에 맡기느라 퇴근길에 차 탈 생각을 못했다면서 집이 가까우면 태워주고 멀면 제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숙박시설에 묵을 테니 가는 길에 호텔이나 모텔이 보이면 세워달라더군요. 아리송한 마음이 든 채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완전히 저와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호감이 있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그 새벽에 집 반대 방향까지 남자를 바래다주고 퇴근을 하려니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하며 솔직하게 못 데려다 준다고 돈 줄 테니 택시를 잡으라고 지갑을 꺼내드는데 무작정 제 차 안에 타버린 남편. 그리고 남편은 그날 남편이 잘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찾아주려는 제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더랍니다. 같이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던 남편은 그렇게 차 안에서 고백을 하고는 생각한 뒤에 답을 달라는 말과 함께 또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어느 도로변에 있는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보다 어린 연하한테 대시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고, 왠지 나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상대가 진짜로 날 좋아한다고 하니 가슴이 찌릿찌릿했죠. 하지만 사내 연애가 들키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3달을 답도 주지 않은 채 일부러 남편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 번 눈도 마주치고 눈이 마주쳐도 어색해하며 피하기를 3달. 이건 뭐 썸인지 뭔지 서로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피하기만 하는 상황이 전쟁터보다 더 갸륵하고 불쌍한 지경이었죠.
그러다 그해 수능이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날 바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취해서 같은 방향으로 택시를 같이 타버릴지 뭡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고백 후 제 집 근처로 집에서 독립해서 자취방까지 얻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방향으로 택시 타고 가다가 후끈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먼저 제게 스킨십을 해왔고, 다 큰 성인들이 오래도록 눈만 마주치며 알랑꼴랑 마음만 쓰고 있다가 그런 스킨십이 여러 번 오가니 결국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 자취집에서 그만 하룻밤을 제대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혼전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날 후 내내 걱정했을 만큼 저희는 피임기고 하나 없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다 벗어버리고는 술 취해 잠이 오는 와중에도 좋아 죽겠다면서 새벽 내내 물고 빨고 아주 난리를 쳤네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아주 뜨겁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사내 연애인 걸 티 안 내려고 정말 조심히도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 걸릴 일이었지만 원장님께 교제 현장을 들켜버렸고, 원장님께서 남편이 아닌 저한테만 감봉을 들먹이시며 일을 그만두길 바라는 티를 팍팍 내셨고, 속상한 마음과 죄책감, 그리고 끝까지 풀어답지 못했던 죄송함에 저는 뭐라 변명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각오로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 짓고 떠나야겠다고 했는데, 그러던 중 학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 반전으로 흘렀습니다. 글쎄 남편이 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고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저한테 해야 할 프로포즈를 원장님께 대신 해버렸고, 결국 저와 남편은 순수히 사랑을 갈구한 남녀로, 그리고 원장님은 그런 커플을 남녀 분열도 모자라 한쪽만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려 한 깐깐한 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론은 제가 그 일로 실제 해고가 되었고, 원장님의 평판은 결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뒷담화로 더 악화가 되어 어쩌다 보니 저희 남편을 포함해 몇몇 선생님들이 독립해서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라 자영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답이 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으쌰으쌰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따라서 학원을 옮기는 학생들을 보며 저도 일말의 가능성을 봤죠. 결국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학원에서 취업을 해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완전히 결혼이 확정시되어 부랴부랴 사업 시작 후에 남편은 여유가 생기자 제게 다시 프로포즈를 해줬고, 곧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애초에 코로나로 결혼식을 거창하게 못하겠다 싶어 체념을 했고, 가까운 가족 친지들만 불러 모아다가 밥이라도 먹으며 식을 올리고자 했기에 식장을 준비하고 뭘 하는데 크게 시간을 들일 일도 돈을 들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양가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가장한 채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떨려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무조건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옷도 일부러 단정하게, 하지만 남편보다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최대한 젊어 보이고자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죠. 아빠도 퇴직 후로 정말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오셨고요. 그런데 청각의 자리에 나타나신 시부모님은 곱게 한복까지 갖춰 입고 오셨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한복이라니 전 처음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상견례 자리에 와 있던 남편도 내심 놀란 눈치였고,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겨우 상견례인데 이렇게 한복을 갖춰 입고 나타나시면 결혼식 때 뭘 입으려 하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봐도 필요 이상으로 갖춰 입고 나타나신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저희 부모님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세상에 하는 탄식과 함께 눈을 흘기시더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를 쳐다보시며 헛웃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이 경우 없이 옷을 입고 와서 화가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앞에서 멋쩍게 웃으며 저희 부모님 눈치 살피던 남편은 그걸 미처 보지 못했고, 시부모님의 표정을 다 읽은 저희 가족 3명은 죄다 무슨 죄인이 된 것 마냥 정식 인사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인사 안 해요?" 하며 자기 아들과 바로 맞은편에 앉은 저희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고, 뒤늦게 저와 남편이 나서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드렸지만, 아, 느낌이 벌써부터 너무 싸했어요. 시작부터 쎄해서 시작된 상견례였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한복 고우시다며 좋은 말을 몇 번이나 던져드렸는데도 고맙다거나 사돈도 고우시다니 인사말 한 번을 못하
아니, 안 하시던 시어머님은 자꾸 저를 뚫어져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온 건지,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주 샅샅이 살펴보시더군요. 무슨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조심을 못하셔서 밥을 한 포기에 흘리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보셨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이씨 라고 욕만 안 했을 뿐 짜증을 극도로 드러내시더군요. 이윽고 짜증나 죽겠는데 밥을 떼기까지 열불나게 하네요. 라면서 짜증이 이미 나 있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 다 표현하셨어요. 대놓고 그게 다 저희 탓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고운한 보기 에 하면서 저희 아빠가 재빨리 물수건을 건네드렸으나 시어머니는 종부리듯 그걸 한 손으로 받아서는 네 라고 이 한마디만 하고 말았어요. 결국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제가 어떻게든 주제를 바꿔보고자 빨리 결혼 준비 중인 일들을 공유해드렸어요. 그냥 뭐 집은 남편의 월세 보증금과 저의 전세 보증금을 빼 전셋집을 하나 구할 것이고 살림살이는 서로 가지고 있는 걸 합치고 웨딩옷도 그냥 서로 가진 예쁜 정장을 서로 맞추고 거기에 예식장은 코로나 때문에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작게 야외 식당이나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 저는 혼자 들뜨고 신이 나서 남편과 함께 상의했던 내용들을 다 공유해드렸는데 듣던 시어머니가 말을 잘라 말씀하셨죠. 며느리 될 애가 무서워서 저 이제 큰일이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섭다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욕인가 싶었는데 뭐냐라고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면서 저희 엄마가 절 번갈아 쳐다보며 그게 뭐 웃기다고 하하호 쳐 웃더라고요. 기분 더럽게 말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시아버지는 옆에서 그걸 또 따라서 웃기다고 쳐 웃고 계셨고 말이죠. 남편은 또 제 기분 살살 살펴가면서 대충 눈치를 챘던 건지 화 풀으라고 앞에서 표정으로 웃어달라 애원하는 중이고 총체적 난국인 상견례. 기분이 나쁠 만한 말과 행동을 계속 봤던지라 저도 슬슬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억지로 잘 보고 싶던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아서 순간 얼굴이 굳어버리고야 말았죠. 그런데 또 그걸 어찌나 귀신같이 캐치를 해내시던지 시어머니께서 설마 내 말이 기분 나빠서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니? 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한 말인데 하면서 제 머리 위에 앉아서는 저를 아주 들었다 놨다 하시더군요. 보통 내기가 아닌 분이셨죠. 난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한복도 입고 왔는데 하면서 자기 아들 살살 보면서 저 하나 때문에 본인이 난처하다는 듯 도와달라는 표정을 취하시는데 이거 참 제가 구미호 같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당하는 중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이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미호한테 당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결혼을 해서 당장 남편을 구워 먹던 구워 살리던 시어머니 뜻대로 우리가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질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엉뚱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좋아 죽겠었는데 꼴보기 어진 시어머니로 인해 억지로 헤어질 마음은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 얼마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결혼식장이 너무 초라하다고 굳이 이 시국에 사람들을 더 초대했어야 맞다면서 굳이 식장에 들어가려는 신부를 붙잡고 식장 타령을 계속해서 해대셨고 그 바람에 남편한테서 제대로 혼인하시고는 입을 꾹 다무셨어요. 물론 그마저도 저한테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싫은 티를 내며 화났다는 의사를 줄곧 밝히셨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시작되는 학원 업무로 인해 다시금 정신없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맞춘 정장 드레스를 예쁘게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살짝 했는데 곧장 시 끝나고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살이 무섭도록 빠져갔어요. 거의 40kg 중반까지 내려가서 신경 써가며 제 몸도 챙기던 때였죠. 신혼집은 학원 근처에다가 구했습니다. 제가 제 전세 보증금을 뺐기에 제 돈도 더 많이 들여서 구한 전셋집이었어요. 안에 채워놓은 가전들은 둘 다 미니멀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있던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사는 게 가능했어서 따로 구입을 필요로 했던 침대 말고는 딱히 돈 나갈 일이 없었고 살면서 차근차근 서로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사서 채워나가고자 했습니다. 둘 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동의를 해서 결정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전날 새벽까지 수업 준비로 날을 새고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출근해서 일하던 중간에 학원 책상에서 1시간 정도 잤던 날 시어머니가 문자를 딱 하나 보내셨어요. 집 비밀번호 뭐야? 하고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딱 봐도 인터넷에서 흔히 보던 집을 무작정 찾아온 시어머니인데 문자를 씹어야 하나 어쩌나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네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밖에서 기다린다 라고 문자 하나를 더 보내셨더라고요. 집 밖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순간 출근하며 정신없이 나오느라 집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막 장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막 몇 시간 정도의 수업을 다 마치고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밖에 보이질 않으시는지 절 밀쳐내고 아들을 말아 껴안으셨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 보는 거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고 막 얼굴을 쓰담거리시다가 급기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면서 옆에 있던 저를 졸지에 째려보시더라고요. 결혼 때보다 살이 빠졌으면 제가 몇 배를 더 빠진 상태였는데 말이죠. 끝까지 저와는 인사를 나누지 않으신 시어머니는 반찬이라며 이것저것 싸우셨다고 하시는데 보아하니 남편이 다 좋아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걸 굳이 1인분용으로 싸우셔서는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며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전 그 순간 그 공간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알았어, 와이프랑 맛있게 먹을게 하면서 저를 들먹여줬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라 하는 단답만 건넨 채 바로 남편 따라 집구경을 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다시 저녁 수업이 있어서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저의 시련은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문자를 아주 장문으로 보내셔서는 한다는 말이 집을 갔더니 집이 개판이었다고 사람 사는 곳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며 저랑 살고 나서 남편이 더 이상 깔끔도 못 도는 것 같고 길을 못 펴고 사는 게 아니냐더군요. 제가 연상이라 아들이 고생할 거라 예상은 했는데 그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뭐라 혼도 못 내고 온 게 지금 내내 한이 실하나 뭐라나 뭔 연병 떠는 소리를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셨는지 순간 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미니멀이라 채워놓은 가구도 별로 없고 내내 학원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면 잠자고 밥 먹는 게 전부인 부부한테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도 무슨 소리며 그 깨끗한 집에서 남편이 깔끔한 못 돈다는 것도 무슨 개소리인가 싶고 제가 연상이라 남편 기가 죽고 있다는 건 이 무슨 날 용납하다 못해 욕 나오게 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살림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집 치워놓고 사진 한 장 찍어서는 저한테 보내질 않나. 빨래 개겨놓고는 남편 빨래는 여자가 하는 거다. 속옷은 무조건 손으로 빨아라. 라고 추신 이라고 강조하는 표시까지 해서는 보내질 않나. 급기야 문자만 보내던 몇 주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는 이젠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퇴근했니? 오늘 뭐 먹었니? 사진 좀 보내봐. 라던가. 저번에 보니 화장실 변기안이 누렇던데 그 옷 청소는 했니? 사진 좀 보내봐. 라시던가. 진짜 제 정신머리가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결혼 신혼 초부터 남편을 붙잡고 눈물 한번 거하게 흘려내고서 남편도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는 와이프한테 불행을 떠안겨준 게 미안했는지 자기 쉬는 날에 곧장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가서 뭔 지랄을 떨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급기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저한테 곧장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된 내가 어린 남편 뒤에서 시엄마를 이간질하니? 너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구나 하면서 제게 욕을 하셨고 저는 그 순간 작정하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결국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연락도 씹으니까 어디서 이게 바로 차단을 해버린 거란 소리를 들으셨나 보더군요. 학원까지 무작정 찾아오셔서는 저를 찾아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동료 선생님과 학원 수업을 부탁드렸고 시어머니를 모신 후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제 일을 여러 번 방해하신 시어머니께 화가 제대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미 학원 앞에서부터 저를 불러대며 단단히 화를 내고 있었던 시어머니 태도에서 사과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여자들끼리 단둘이 있을 때 진솔한 대화쯤은 나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또다시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말과 함께 네가 어디서 감히 아들과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냐며 상견례 때 내가 그 지랄을 떨었는데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다면서 본인이 상견례 때 지랄을 떠신 걸 자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그 자리에서 진상을 떨었다는 걸 스스로 실토해버린 꼴이었죠. 제가 연상에다가 직장도 뭐 학원 강사라고 하니 노후 보장도 없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뺨까지 맞은 마당에 우리 엄마랑 아빠 앞에서 대놓고 엿먹였던 그 말과 행동들이 다 일부러 그랬었다는 사실을 알자 원래 싸가지 없는 년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건 도저히 그냥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아, 마침 남편도 없고 이 집안에 시엄마랑 저 둘밖에 없으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맞은 뺨이 얼얼한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저도 모르게 똑같이 시엄마 뺨따구를 찰싹 때려버렸어요. 제가 맞을 때보다 더 요란한 소리가 남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인연이 돌았나?" 하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려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올라오는 팔을 쥐어잡고는 그대로 화장실로 돌진했습니다. 사실 화장실 변기 더럽다고 타령하시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때 그 열뻗침이 되살아났던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대가리를 그대로 화장실 변기에 박아버렸네요. 얼마나 깨끗한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네. 하면서 시어머니 머리를 변기통에 몇 번 집어넣고는 너 아주 내가 만만하구나. 죽고 싶지? 하면서 옆에 있던 뚜루펑을 들어올렸는데 우리 시어머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에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한 손에 뚜루뻥을 들어올린 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길래 인성도 하수구만도 못하게 들어온 거야? 하면서 몇 달 쳐보겠다고 달려드니 제 얼굴에서 퍼런 세정제가 줄줄 흐르는 줄도 모른 채 도망가려다가 문이 제대로 안 열리니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아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사실 제가 변기통에 시어머니로부터 또 잔소리 들을까봐 그냥 다이소에서 산 퍼런 그 변기 세정제를 집어 넣어놨거든요. 그 바람에 변기는 온통 푸른색이고요. 저도 홧김에 시어머니를 변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겁을 준 건지 내내 고개를 들어올린 채 싸가지 없는 짓만 골라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제 머리 아래에서 비는 순간 정말 통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 성격이 드센 것 같다며 제가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결혼 후에도 본인들이 당한 건 아무렇지 않으시고 늘 제 걱정만 하시며 쏘가리를 하셨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상견례에서 당한 것까지 값을 매겨 복수를 해줬다고 생각하니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손절을 안 하면 내 이혼에 당신의 파탄 원인으로 고소할 거라며 머리를 몇 번 쳐대니 연락 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떠나신 시어머님. 이게 다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심장이 그 여러 번 벌렁거렸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꼴로 집에 가 들어 누우셨는지 단 한 차례도 전처럼 문자를 보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고 계세요. 남편에게는 제가 먼저 이실직 구하고 몇 차례 몸싸움이 있었다고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하든지 그냥 이대로 우리 갈라서자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그간 자기 엄마로부터 제대로 시달렸던 저를 알았던 남편은 아주 당연스레 이혼을 거부하고 오히려 같이 자신의 엄마와 손절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이상하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더라니 그게 다 일부러 그랬다는 말에 남편도 여간 기분이 더러웠던 게 아닌가 보더군요. 아, 거슬리던 시댁과 완전히 손절을 하고 나니 결혼 생활은 완전히 신세계네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오로지 단순하게 서로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내 삶이 평온할수록 이런 결혼 생활을 그간 방해해온 시어머니가 더욱 미워지고 얄미워 죽겠는 게 약간의 부작용이긴 하지만 말이죠. 아, 결혼 후 온전히 두 사람의 삶이라는 거 제발 이 고리타분하고 분노 유발하는 신부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